달걀은 건강식의 대표로 불려왔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 두세 개를 챙겨 먹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장내과 외래에서 이런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선생님, 달걀을 매일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간다던데 정말인가요? 혹은 단백질은 먹어야 한다는데 달걀은 괜찮은 건가요? 라는 고민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장은 이미 예민한 장기입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신장의 적인가, 아군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달걀처럼 고단백 식품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일 삶은 달걀을 2, 3개씩 먹어오던 한 70대 남성분은 어느 날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해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반대로 매일 달걀을 먹으면서도 신장 기능이 오히려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이 신장의 적인지 아군인지, 매일 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신장을 지키면서 단백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노화로 인해 여과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통풍,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장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단백질 대사산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이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하지 않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아침마다 삶은 달걀 두세 개를 습관적으로 먹는 분들 또는 운동을 한다고 단백질을 과도하게 보충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밤사이에 회복과 정리를 하는데 노년층에서는 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폭탄이 의외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양을 나누어 먹으면 달걀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고품질 단백질이 됩니다. 문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경계선이 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단백질 섭취의 황금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달걀이 신장에 해롭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핵심은 단백질의 질과 양, 그리고 신장의 여과 능력, GPR에 있습니다. 달걀은 동물성 식품 중에서도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고급 단백질입니다. 생물가와 아미노산 점수가 모두 100에 가까워 신체가 거의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잘 분해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폐물도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노폐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감소한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달걀을 한 번에 2, 3개씩 먹으면 몸은 단기간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요산, 크레아티닌 같은 대사산물이 더 많이 생성되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외래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면 아침에 삶은 달걀 두세 개를 한꺼번에 먹는 패턴이 의외로 흔합니다.
그러나 달걀이 신장의 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걀의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이며 신장 인덱스를 악화시키는 인,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신장질환 환자 식단에서 허용 단백질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인과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과량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달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과 구성 비율을 잘 조절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달걀은 아군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절대량보다 처리 가능한 양이 더 중요합니다. 신장은 하루 동안 들어오는 단백질을 여과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노년기에는 이 처리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60세 이후 단백질 섭취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서 천천히 먹어라. 예를 들어 달걀 2개를 한 끼에 먹는 것과 아침 점심으로 1개씩 나누어 먹는 것은 신장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같은 양이라도 신장은 순간 폭탄보다는 분산된 처리를 훨씬 선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단백질은 인포화지방, 염분이 많은 질 낮은 단백질입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 기름진 고기 등은 소량만 먹어도 신장 부담이 큽니다. 반면 달걀 흰자, 흰살 생선, 닭가슴살 등은 질소 노폐물이 적고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 노년층에게 적합한 단백질입니다. 특히 달걀 흰자는 인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 내과에서도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합격으로 분류되는 드문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신장 기능과 단백질의 비례관계입니다. GFR이 낮아질수록 단백질은 줄이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 농도가 희석되어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국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 신장이 처리하는 속도에 맞추어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해야 달걀이 아군이 될지 적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달걀을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섭취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삶은 달걀을 2, 3개 몰아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는 신장에 갑작스러운 단백질 부담을 주게 됩니다. 대신 하루에 1개씩 시간을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반개, 점심 또는 간식 시간에 반개, 혹은 점심에 1개 정도로 분산하면 신장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노른자 조절입니다. 노른자에는 인과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장질환 위험이 있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매일 노른자를 먹기보다는 2일에 1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달걀 흰자는 인 함량이 낮고 소화도 잘 되므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식입니다.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방식은 신장뿐만 아니라 혈관에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하고 삶거나 찌는 방식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신장이 밤사이 회복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저녁 늦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점심 사이로 분산시키되 위장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속이 편한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먹는 날은 다른 고단백 식품의 양을 조금 줄여서 전체 단백질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지만 신장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단백질 섭취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신장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60대부터 70대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거나 야뇨가 걱정돼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노폐물 농도를 짙게 만들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에는 반드시 신장이 일하면서 필요한 물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한 번에 컵 두세 잔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배뇨 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에서 2시간 간격으로 반 컵 정도씩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 직후의 물입니다. 특히 달걀을 먹은 뒤 20에서 30분 내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주는 것이 노폐물을 희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이후의 물 관리입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물 섭취를 조금 줄이고 대신 낮 시간대에 충분히 보충하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네 번째는 커피, 녹차, 탄산음료의 함정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수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뇨 효과가 있어 신장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기본적으로 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색깔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을 띈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투명하거나 연한 밀집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신장 기능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달걀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달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단백질 구성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좋다니까 많이 먹자라는 방식이 오히려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질과 양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신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비율은 동물성 30에서 40%, 식물성 60에서 70%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달걀, 고기, 생선은 아미노산 구성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질소도로니젤과 단걀투구 세분에서 그런 충경토제죠. 종물성 단백질을 맞는 제거 동물성 단백질을 매 디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달걀, 고기, 생선은 칠물성 단백질을 비슈고 나노멈조가 잦음 가공,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과 근육 유지에 도우물성 30에서 40%입니다. 두루멘성 단백질을 종족은 질소노 보누치게 나누노무다. 동물성 단백질, 달걀, 고기, 생선은 질물성 60에서 70%입니다. 중죽을 단백질을 총죽에 이도는 배다 둘로 펑게자되면 신장을 위해가 비율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물성 단백질을 달걀과 줄주감 유고 식물성 단백질을 지슈고 그로면 재계중가면 질구 단백질과 지뮨과대 도루멘성 단백질을 들과 자짐가옴 식물성 단백질을 지치게 존마입니다. 심죽을 뭉장은 둔물성, 달걀 복물성 단백질, 달걀, 고기, 생선은 식물성 60에서 70%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과 근육 유제 생선하됨. 동물성 단백질을 달걀, 고기, 생선은 식물성 단백질을 지슈고 신장을과 중물성 단백질을 짐죽을 빠르게 재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물성 단백질을 기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걀 단백질을 지치게 도웁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슈고 식물성 30%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치게 도웁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슈고 장조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식물성 60에서 70%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치게 도움이 되는 거지 신장을 위해가 그런 명여 중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달걀, 고기, 생선은 식물성 단백질을 지슈고 신장을 위해가 그런 명어 중마입니다. 중공우도로 중목입니다. 열업 주르고 저무를 그집니다. 많은 명은 전중과 한고 밤적입니다. 발걀 가장 많은 대점은 이를 자짐 가오. 밤정거하는 전종거들이 그런 명 지정하고입니다. 열업 주르고 다무르고 줍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질과 양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걀, 고기, 생선은 동물성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을 이른근 조일은 텅변을 대가에 승대 같다. 달걀과 질정간이래서 종마입니다. 좋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질소 노폐물과 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강낭콩, 귀리 등은 함장 부담이 적어 전체 부담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 선택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가공육, 삼겹살, 튀긴 치킨 같은 질 낮은 단백질은 신장을 크게 피로하게 합니다. 반대로 흰살 생선,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 병아리 콩은 노폐물이 적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좋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 조절입니다. 60에서 70대 어르신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g,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0.6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단백질 총량은 약 36에서 48g이 됩니다. 이 중 달걀 한 개는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므로 전체 구성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도록 분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끼에 단백질 20g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신장 부담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신장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나 먹는가 뿐 아니라 언제 먹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밤사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시간을 잘 조절하면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몰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며 삶은 달걀 2~3개를 한꺼번에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밤새 정리 작업을 마친 직후라 갑작스러운 단백질 공급이 큰 부담이 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1개를 반으로 나누어 먹거나 다른 단백질은 최소화하고 채소, 곡물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집중 전략입니다.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 낮이므로 단백질 섭취의 중심을 점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하나를 점심에 섭취하거나 두부, 생선 등을 이때 섭취하면 몸과 신장 모두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단백질 제한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은 저녁에 과도한 단백질을 먹으면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어 다음날 아침 수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달걀은 피하고 야채, 고구마, 귀리죽 같은 속이 편한 음식이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간식 시간 활용입니다. 단백질을 하루 3번에 몰지 않고 소량을 간식 시간에 분산하면 신장의 처리 속도와 맞아떨어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달걀 흰자 1개 분량을 오후 간식으로 먹는 것은 좋은 방식입니다. 시간대만 조절해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달걀이 부담스럽거나 노른자 섭취 제한 때문에 양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신장에 부담이 거의 없는 대체 단백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부족 없이 신장을 지키는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달걀 흰자 단백질입니다. 달걀 전체를 먹기 어렵다면 흰정자만 섭취하면 됩니다. 흰자는 인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노폐물 생성이 적어 만성 신장질환 환자 식단에서도 안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삶은 흰자 1~2개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쉽고 단백질 품질이 높으면서 신장 부담이 낮습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전체 단백질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통풍이 있는 분은 콩류의 퓨린 함량을 고려해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흰살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같이 지방이 많은 생선보다 대구, 명태, 가자미처럼 흰살 생선이 신장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한 주에 두세 번 소량 섭취하면 단백질과 오메가3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닭가슴살은 낮은 포화지방과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어 노년층 단백질 보충에 좋습니다. 단, 너무 퍽퍽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분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리, 퀴노아 같은 곡물 단백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질소 노폐물이 적어 신장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체 단백질을 적절히 섞으면 달걀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단백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달걀 자체보다 훨씬 더 신장을 빨리 망가뜨리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조절해도 신장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 섭취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패티 등 가공육에는 인산염, 염분,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질 낮은 단백질에 해당하며 소량만 먹어도 신장에 즉각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인산염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 가장 위험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국, 찌개 국물을 매번 싹 비우는 습관, 젓갈 절임류를 매일 반찬으로 놓는 식습관은 신장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그대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공격해 여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달걀 한 개를 줄이는 것보다 식탁에서 소금을 절반 줄이는 것이 신장을 더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농축된 상태에서 신장이 계속 일하게 되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쉽게 올라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많은 날에는 평소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야식과 늦은 저녁 단백질입니다. 밤에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쉬지 못해 다음날 아침 수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1일 1식 같은 극단적 식습관입니다. 이런 식단은 단백질 섭취가 한 끼에 몰리기 쉽고 신장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달걀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식습관의 누적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노년층에서 달걀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핵심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비율입니다. 이를 정리한 것이 바로 단백질 황금 비율 5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달걀 1개, 노른자는 2일에 1개입니다. 달걀 전체를 매일 먹기보다는 노른자를 격일제로 조절해 인콜레스테롤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흰자는 매일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동물성 단백질 30에서 40%, 식물성 단백질 60에서 70%입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단백질 절반 이상을 식물성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소 노폐물과 인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 끼 단백질 20g 이하입니다.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지 않고 식사와 간식 시간에 나누어 섭취하면 신장의 처리 속도에 맞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는 약 6에서 7g이므로 다른 단백질과 함께 구성할 때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저녁 단백질 최소화입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하는데 늦은 저녁 단백질 섭취는 회복을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 크레아티닌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점심을 단백질 중심 식사로 하고 저녁은 가볍게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분과 함께 먹기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한 뒤 20에서 30분 안에 물을 한 컵 정도 마시면 노폐물을 희석하고 여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지키면 달걀은 신장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군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신장 친화적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달걀을 포함하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비율과 시간대가 조절된 구성입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신장이 밤새 쉬고 난 직후라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삶은 달걀 반 개, 흰자 중심,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부드러운 채소나물, 그리고 따뜻한 귀리죽 소량을 곁들입니다. 단백질은 최소한으로 하되 식물성 비중을 높여 신장에 깨어나는 시간을 돕는 식단입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입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에 중심을 두어 신장의 활동 시간대와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15에서 20g 내외로 구성된 식단이 좋습니다. 구운 흰살 생선 한 토막, 약 12g, 달걀 반 개 또는 흰자 한 개, 두부조림 조금, 채소를 충분히 넣은 잡곡밥 소량 정도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지 않고 다양한 식품으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후 간식에는 달걀 흰자 한 개에 해당하는 양이나 무염 요거트 소량 혹은 병아리 콩 한 줌 정도를 선택합니다. 신장에 무리가 없는 단백질을 조금 보충하는 시간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가볍고 부담 없게 구성해야 합니다. 채소죽, 고구마, 버섯볶음, 두부 반, 모처럼 소화가 쉽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단백질 음식은 피하고 위장과 신장이 모두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식단을 유지하면 달걀을 먹어도 신장이 지치지 않고 전체적인 혈당, 혈압, 피로감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신장을 지키는데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꾸준한 저강도 운동입니다. 과격한 운동은 근육 분해와 대사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크레아티닌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60대, 70대 어르신에게는 저강도 지속성 운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여기서는 신장을 보호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20분 루틴을 소개합니다. 먼저 1단계 준비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크게 회전시키며 관절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신장이 갑작스럽게 자극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2단계 느린 제자리 걷기입니다. 무릎을 높이 들 필요 없이 가볍게 발바닥을 바꾸어 딛는 수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하고 5분 동안 천천히 박자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류가 신장과 하체로 고르게 공급되어 여과 기능을 돕습니다. 3단계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변형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8부터 10회 반복하되 무릎에 무리 가지 않도록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근육량을 유지해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단계 3분 천천히 걷기와 호흡 조절입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천천히 걸어주며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 5단계 마무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허리를 가볍게 늘려주어 운동으로 생성된 대사 부산물이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20분 루틴은 매일 또는 최소 주 4회만 해도 피로감, 혈압, 혈당이 개선되고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이 심장의 적인지 아군인지 그리고 60대에서 70대 어르신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달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과 비율 그리고 먹는 시간대가 신장 건강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노른자는 인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매일 먹기보다는 2일에 1개, 흰자는 매일 1에서 2개도 부담이 적습니다. 전체 단백질은 하루 체중 킬로그램에 0.8g 내외, 신장이 약한 분은 0.6g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을 버리고 아침, 점심, 간식으로 분산 섭취하는 것이 신장의 여과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달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짠 음식, 가공육, 야식, 수분 부족 같은 신장을 파괴하는 식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단은 채소, 두부, 흰살 생선,
곡물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저녁 단백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일 20분의 저강도 운동을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달걀은 적이 아니라 방법만 알면 충분히 아군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